이른 봄, 햇빛중학교 급식실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전 6시, 아직 교정이 고요할 때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다.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놀림은 젊은이 못지않게 빨랐다. 박정순, 이 학교에서 28회째 급식을 만들고 있는 조리원이었다. 정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큰 솥에 불을 지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일.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일상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가득했다. 아침 7시가 되자 다른 조리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모두들 정순을 반겼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 일한 선배였고 누구보다 성실했으며 언제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었다. 정순 이모,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26살의 젊은 조리원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다. 정순이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다.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 애들이 배고파할 것 같아서. 창밖으로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들 중에는 아침을 굶고 온 아이도 있을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늘 더 정성스럽게, 더 푸짐하게 급식을 준비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배식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정수는 국자를 들고 학생들에게 음식을 담아주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맛있게 먹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너희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라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길이 가는 학생들이 있었다. 늘 헌 운동화를 신고 오는 2학년 남학생. 교복이 작아 손목이 훤히 드러나는 3학년. 여학생, 점심을 먹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1학년 아이. 정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배식이 끝나고 정수는 식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을 때의 그 아쉬움과 서러움을 아직도 기억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오후 2시, 급식실 청소를 마친 정수는 행정실로 향했다. 매달 이맘때면 그녀가 꼭 들르는 곳이었다. 행정실장 김 선생이 반갑게 맞이했다. 정순 이모님, 이번 달도 오셨네요. 정수는 낡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한 달 월급 전부가 들어 있었다. 180만 원. 그녀가 한 달 동안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하며 번 돈이었다. 이번 달 것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에 기록했다. 그리고 영수증을 정순에게 건넸다. 영수증에는 익명 기탁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28회 동안 계속된 그녀의 비밀이었다. 정수는 매달 자신의 월급 전액을 학교에 기부했다. 그 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였다. 아무도 그 돈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 학교 측에서는 익명의 독지가로만 알고 있었다. 심지어 함께 일하는 조리원들도, 정순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정순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이었다. 남편 최병수는 택시 기사였다. 그의 수입만으로도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는 이미 장성에 독립했다.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둘이 사는 생활은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정순이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 몇 년을 입는다는 것을, 버스비를 아끼려고 1시간 넘게 걸어서 출퇴근한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퇴근길, 정수는 학교 게시판 앞에 멈춰 섰다. 거기에는 장학금 수여식 사진이 붙어 있었다. 올해도 12명의 학생이 익명 장학금을 받았다. 정수는 그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다. 그녀의 희생이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저녁 6시, 정수는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남편은 아직 손님을 태우러 나가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된장,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녀에게는 배부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정수는 낡은 공책을 꺼내 펼쳤다. 거기에는 28태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매달 기부한 금액, 그 돈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이름, 그 아이들이 진학한 학교, 어떤 아이는 대학에 갔고, 어떤 아이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소식도 적혀 있었다. 정수는 공책을 쓰다듬었다. 잉크가 바래고 종이가 낡았지만 이것은 그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 공책에 담긴 이야기들이 그녀가 이 세상을 살아온 이유였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였다. 밤이 깊어갔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녀에게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졌다. 내일도 그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급식실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전부를 조용히 내어놓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사랑으로. 2008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햇빛중학교에는 신입생들의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다. 정수는 어느 때처럼 급식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이곳에서 일한 지 15년째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었다. 이날 점심시간, 정수는 한 학생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 키는 또래보다 작았고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다. 교복은 어디선가 물려받은 듯 여기저기 수선한 흔적이 보였다. 아이는 배식대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다. 정순이 다정하게 물었다. 왜 그러니? 밥 먹어야지.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수줍음이 뒤섞여 있었다. 저 급식비를 못 냈어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퍼주었다. 여기서는 모두가 밥 먹을 자격이 있단다. 어서 받아.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식판을 받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아이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너무나 소중하게 떠먹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도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며 정수는 결심했다. 이 아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그날 오후, 정수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1학년 3반 담임인 이 선생이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오늘 급식비 못 낸다고 주저하던 학생 있잖아요. 그 아이 사정이 어떤가요? 이 선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강민준이라는 아이예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세 남매를 키우고 계십니다. 민준이가 맞이라 동생들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구나. 아이의 눈빛에서 이미 짐작했던 바였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너무 자세히 알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았다. 그날부터 정수는 민준을 더 유심히 관찰했다.
아이는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에도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이 없었다. 아마도 가정 형편 때문에 주눅이 든 것 같았다. 어느 날 정수는 민준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 아이는 버려진 공책을 주워들고 펼쳐보고 있었다. 아직 반쯤 남은 공책이었다.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새 공책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저렇게 버려진 것을 주워 쓰는구나. 다음 날 정수는 문구점에 들렀다. 공책과 필기구를 한 보따리 샀다. 그리고 민준의 책상 서랍에 살짝 넣어두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이튿날 민준이 새 공책을 발견하고 놀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6월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상반기 장학금 수여자를 발표했다. 정순이 기부한 돈으로 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 중에는 민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고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것이었다. 장학금 수여식 날, 정수는 급식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준이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수는 눈물을 닦았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 일하며 바라던 순간이었다. 수여식이 끝난 후 민준은 급식실로 달려왔다. 정순을 보자마자 아이는 깊이 인사했다. 이모님, 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정순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요. 나중에 크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모님처럼요. 정수는 깜짝 놀랐다. 이모님처럼? 네, 이모님은 맨날 저한테 잘해주시잖아요. 밥도 더 많이 퍼주시고, 힘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였다. 그해 가을, 또 다른 학생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다. 2학년 여학생 김서연이었다. 서연은 학업 성적은 우수했지만 늘 우울해 보였다. 어느 날 복도에서 서연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순이 다가가 물었다. 왜 우니?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정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길은 있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저 같은 애는 안 도와줘요. 저희는 가난하니까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너는 충분히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이후 정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추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남들이 쉴 때도 그녀는 일했다. 모든 것은 서연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12월 연말 장학금 수여식에서 서연도 장학금을 받았다. 아이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익명으로 장학금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정수는 급식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몰랐다. 아무도 그녀의 희생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이들의 미소와 희망이 빛나는 것. 그것만으로 그녀의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삶의 무게가
그녀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것은 진심이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그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그녀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삶이었다. 2015년 정순이 햇빛중학교에서 일한 지 22해째 되는 해였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그중 많은 이들이 대학에 진학했다. 정수는 여전히 매달 자신의 월급 전액을 기부했고 여전히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봄이 오는 어느 날 학교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였다. 교장 선생님이 그 편지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이 학교를 졸업한 강민준입니다. 그때 제가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익명으로 장학금을 주신 그분께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의사가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그분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편지를 교무회의에서 낭독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감동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그 익명의 독지가가 누구인지 몰랐다. 단지 학교 어딘가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정수는 급식실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민준이가 의사가 되었다니. 그 작고 수줍던 아이가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다니. 정수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서연은 이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과 주변의 격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당신의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들은 점점 더 많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하나둘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다. 어떤 이는 변호사가 되었고, 어떤 이는 연구원이 되었으며, 어떤 이는 훌륭한 교사가 되었다. 학교에서는 이 편지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익명의 후원자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전이라는 제목이었다. 복도 한쪽에 게시판을 만들어 모든 편지를 붙였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다. 정순도 그 편지들을 읽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도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다니. 그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다. 그해 여름,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다. 졸업생들을 초청해 감사의 밤 행사를 여는 것이었다. 익명의 후원자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28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던 졸업생들에게 연락이 갔다. 9월 어느 토요일 저녁 학교 강당에는 100여 명의 졸업생이 모였다. 의사, 교수, 변호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모두 햇빛중학교에 다닐 때 익명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정순도 그날 행사에 참석했다. 물론 조리원 자격으로였다. 행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그녀는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며 강당 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도왔던 아이들이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졸업생 대표로 강민준 의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계속 이어갔다. 저는 의사가 되어 매일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씨앗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선한 영향력이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김서연 교수가 무대에 올랐다. 저는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강의실에는 늘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자. 저를 도와준 분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졸업생들은 학교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급식실에도 들렀다. 정수는 그들을 보며 반가워했다. 어머, 다들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민준이 정순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이모님, 저 기억하세요? 강민준이에요. 정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기억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서연도 다가왔다. 이모님, 제 기억하세요? 그럼 서연이지. 내가 교수가 됐다며? 졸업생들은 정순을 둘러싸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은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며 웃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정순이 바로 그 익명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공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오늘 만난 졸업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 내려갔다. 이 공책은 이제 여러 권이 되어 있었다. 28년의 기록이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별들처럼 자신이 도운 아이들도 세상 곳곳에서 빛나고 있구나.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구나. 남편 병수가 거실로 들어왔다. 오늘 행사 어땠어? 정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았어. 애들이 다들 잘 컸더라고. 병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당신 요즘 부쩍 행복해 보여.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정말 행복해.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했다. 사랑을 주고 희망을 나누고 미래를 밝히는 삶.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2018년 가을, 정순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남편 병수가 쓰러진 것이었다. 택시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갔다. 진단 결과는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불편해졌다.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정수는 하루아침에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다. 월급 180만 원으로는 두 사람이 생활하기도 빠듯했다. 병수의 치료비와 약값까지 더해지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장학금 기부를 중단해야 하는가. 밤마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기부해왔는데 이제 멈춰야 하는가. 그러나 또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민준이처럼, 서연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정수는 결단을 내렸다. 계속하기로 했다. 대신 자신의 생활비를 더욱 줄이기로 했다. 이미 검소하게 살고 있었지만 더 절약할 방법을 찾았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과 히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수도세를 줄이기 위해 설거지 물도 받아서 재사용했다. 식비는 하루 2,000원으로 제한했다. 그녀는 점심도 거의 먹지 않았다. 급식실에서 남은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것으로 때웠다. 동료들이 걱정하며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만 했다. 체중은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정수는 걸어서 출퇴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손목을 다쳐 깁스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병가를 내지 않고 계속 일했다. 한 손으로 국자를 들고 배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료 조리원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모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쉬셔야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점점 기력이 떨어졌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다. 어느 날 급식실에서 쓰러질 뻔했다. 다행히 동료가 부축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정순을 불러 진지하게 말했다. 정순 선생님,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아직도 도와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자신의 건강보다 그것이 더 중요했다. 그해 겨울, 학교에는 새로운 장학생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는 3학년 여학생 이지은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였다. 아이는 장학금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정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목은 아팠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견딜 수 있는 이유였다. 누군가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봄이 왔다. 병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걷는 연습을 했다. 정수는 새벽에 일어나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 길로 학교로 향했다. 퇴근 후에는 다시 병원에 들러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병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당신 걱정이나 해. 병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당신 고생이 너무 심하네.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러나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저축한 돈도 바닥나고 빚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녀는 장학금 기부만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이 그녀 삶의 의미였고 존재 이유였다. 5월 어느 날 정수는 은행 대출을 받았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어디에 쓰실 건가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생활비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처리했다. 정수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다. 이제 빚쟁이가 되었구나.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이 돈으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름이 되었다. 정순의 몸은 더욱 약해졌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늘 피곤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사정을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에게 밥을 퍼주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학생이 정순에게 말했다. 이모님,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많이 먹어. 아이가 식판을 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괜찮아. 저 아이들만 잘 먹고 건강하면 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울을 보았다. 거기에는 야윈 얼굴과 깊게 패인 눈가에 주름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정수는 별을 보며 기도했다. 자신이 도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들이 꿈을 이루기를,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에게도 조금만 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정수는 시련의 계절을 견뎌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더욱 강해졌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2021년 정순이 햇빛중학교에서 일한 지 28회째 되는 해였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그녀도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허리는 예전만큼 곧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봄이 오는 어느 날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10년 전 졸업한 강민준 의사였다. 이제 30 중반이 된 민준은 의사 가운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교장실을 찾아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 출신 강민준입니다. 오늘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다. 민준 씨,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모두 이 학교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다. 정말입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매년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감격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준 씨, 그런데 혹시 이 학교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도 그분을 찾고 싶지만 아직까지 단서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교실, 운동장, 도서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실에 들렀다. 거기서 그는 정순을 만났다. 이모님,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정순이 민준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 민준이, 얼마 만이냐. 정말 의젓해졌구나. 민준이 정순의 손을 잡았다. 이모님, 저 의사 됐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에 장학금도 기부했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대단하구나. 민준이 진지하게 물었다. 이모님, 혹시 제가 중학교 때 받았던 익명 장학금, 그게 누가 준 건지 아세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글쎄, 나도 모른단다. 그분은 철저히 익명을 지키셨으니까.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충분히 기쁘실 거야. 민준이 떠난 후 정수는 혼자 급식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도운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후로도 졸업생들의 방문은 이어졌다. 김서연 교수도 학교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교육학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강당에서 특강을 했다.
주제는 교육과 희망이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강당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가득했다. 정순도 뒤쪽에 조용히 서서 강연을 들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여러분,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서연은 정순을 찾았다.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정순이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서연아,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교수까지 되다니.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모님, 중학교 때 복도에서 오는 저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서연이 계속 말했다. 그 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서연을 안고 함께 울었다. 자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가치가 있었다. 여름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익명 후원자 감사 캠페인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직접 감사 편지를 쓰고 그것을 학교 곳곳에 붙이는 행사였다. 복도마다, 교실마다, 심지어 급식실에도 감사 편지가 붙었다. 정수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원자님, 언젠가 꼭 뵙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칭찬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다. 단지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가을이 왔다. 학교에서는 28년 동안의 익명 기부 기록을 정리했다. 총 기부액은 6억 원이 넘었다. 그 돈으로 30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중 많은 이들이 대학에 진학했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교무회의에서 말했다. 이 익명의 후원자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28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기부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학교 최고의 은인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는 정순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자신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공책을 펼쳤다. 이제 5권째 공책이었다. 거기에는 28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펜을 들고 오늘의 일을 적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15일 민준이와 서연이가 학교를 방문했다. 두 아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다. 내가 도운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 정수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참 아름답다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혼은 누구보다 풍요롭다고. 밤이 깊어갔다. 정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했다. 자신이 도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달라고. 2023년 봄, 정순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가 그녀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것이었다. 조리원 정년이 만 60세였고 정수는 이제 그 나이에 다다랐다.
28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제 장학금 기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수는 남편 병수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 여보, 나 올해로 정년이야.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고 많았어. 이제 좀 쉬어야지. 정순이 망설이다 말했다. 근데 사실은 병수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여보, 사실 나 그동안 매달 월급을 학교에 기부했어. 장학금으로. 병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물었다. 얼마나?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부. 전액을. 병수는 깜짝 놀랐다. 뭐, 전액을?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산 거야?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벌어온 돈으로 살았지.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병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정수는 남편이 화를 낼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병수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수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28년 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은 것이었다. 병수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산 덕분에 우리 삶이 의미 있었어. 당신을 만나 정말 행운이야. 그날 이후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정수는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익숙한 급식실, 익숙한 학생들, 익숙한 일상.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이제 곧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애틋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3학년 여학생이 정순에게 다가왔다. 이모님,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정말 축하해.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등학교 못 갈 뻔했는데 이 장학금 덕분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익명으로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정수는 여학생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정수는 생각했다. 자신의 마지막 기부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아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가을이 왔다. 학교에서는 정순의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이 정순을 불러 말했다. 정순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8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신 것, 대단합니다. 정순이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서 일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12월에 은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겁니다. 정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은퇴식에서 혹시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여전히 익명을 유지하고 싶었다. 마지막까지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 11월이 되었다. 정수는 마지막 월급을 받았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돈을 행정실에 가져갔다. 김 선생이 놀라며 물었다. 이모님, 이번 달로 은퇴하시잖아요. 마지막 월급인데 이것까지 기부하시게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지막이니까요. 더더욱 의미 있게 쓰이면 좋겠어요. 김 선생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수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급식실로 돌아왔다. 28년 동안의 마지막 기부였다. 그녀는 영수증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공책을 정리했다. 5권의 공책에는 28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300여 명의 이름,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 정수는 공책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잘했어, 정순아. 정말 잘했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후회는 없었다. 가난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다. 아무도 몰라줬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12월이 다가왔다. 은퇴식 날짜가 정해졌다. 12월 20일 금요일이었다. 정수는 그날을 위해 차분히 준비했다. 급식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후배 조리원들에게 일을 인수인계했다. 마지막 출근 전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8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첫 출근하던 날, 첫 기부를 결심하던 순간, 수많은 학생들의 얼굴, 그들의 웃음과 눈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녀는 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해줘서. 그것은 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정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재능도 큰 부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나누며 살았다.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다. 마지막 출근이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았다. 거기에는 주름 가득한 얼굴이 비쳤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정수는 집을 나서며 혼잣말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잘 마무리하자. 그녀는 걸어서 학교로 향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28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정수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학교가 보였다. 익숙한 교문, 익숙한 건물.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학교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보낸 28년이 그녀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교문을 향해 걸어갔다. 2023년 12월 20일 해빛중학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강당에는 화환과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 박정순 선생님 정년퇴임 축하라는 큰 글씨가 눈에 띄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은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정수는 급식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배식 없이 간단한 다과만 준비했다. 동료 조리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눈물을 흘렸다. 이모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미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정순이 웃으며 미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정년이니까. 너희들이 잘해줄 거라 믿어. 동료들은 정순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포옹하며 작별을 고했다. 20여 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다. 정수는 그들과의 이별이 가장 아쉬웠다. 10시가 되었다. 강당으로 가는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현직 선생님들뿐 아니라 퇴직한 선생님들, 역대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정수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은퇴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몰랐다. 강당 문을 열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박수로 맞이했다. 정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단상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현 교장 선생님과 역대 교장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다. 현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은 박정순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입니다. 28년 동안 이 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을 이었다. 정순 선생님은 단순히 급식을 만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어머니이자 학교의 기둥이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아 겸연쩍게 미소 지었다. 너무 과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의 다음 말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봉투를 꺼냈다. 며칠 전 행정실에서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교장 선생님이 봉투를 열며 말했다. 28년 동안 이 학교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분은 바로 박정순 선생님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다. 정순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손은 떨렸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다. 행정실 김 선생님께서 오래된 기부금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정순 조리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정순 선생님은 28년 동안 매달 월급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다 누군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강민준 의사였다. 이어서 김서연 교수가 일어났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28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밝혀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졌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했다. 총 기부액은 6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30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정순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월급 전액을 28년 동안 기부하다니.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살았을까? 강민준 의사가 무대로 올라왔다. 그는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모님, 아니 은희님,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모님 덕분입니다. 정순은 민준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아니야, 민준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을 겁니다. 이모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김서연 교수도 무대로 올라왔다. 그녀 역시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모님, 중학교 2학년 때 복도에서 우는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 기억하세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 서연이 계속 말했다. 그때 이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때문에 제가 버텼어요. 그리고 장학금 덕분에 대학도 갈 수 있었어요. 이모님은 제 인생의 빛이셨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무대 아래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자신이 도왔던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이지은이었다. 5년 전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었다.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이모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모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돌려드리고 있구나. 또 다른 남성이 일어났다. 10년 전 졸업생이었다.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반 학생 중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제 월급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모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일어나 감사를 표했다. 변호사가 된 학생, 공무원이 된 학생, 연구원이 된 학생, 모두가 정순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정순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정순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 아쉬움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돈은 제가 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졸업생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정순이 말을 이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뜨거웠다. 정수는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자신의 인생은 성공이었다고. 은퇴식이 끝난 후 강당은 감동의 열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정순을 둘러싸고 악수를 청했다. 누군가는 안아주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정순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한미경이에요. 정수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미경이. 물론 기억하지.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 지금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리고 제 반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항상 특별히 신경 써주고 있어요. 선생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수는 미경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니. 한 청년이 다가와 깊이 인사했다. 선생님, 저는 10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박준호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순이 반갑게 맞았다. 준호야, 사회복지사가 됐구나. 정말 잘 어울린다. 준호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1시간 넘게 이런 인사가 계속되었다. 정수는 지칠 법도 했지만 오히려 힘이 났다.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교장실로 자리를 옮긴 후 졸업생 대표들이 모였다. 강민준, 김서연을 비롯해 15명의 졸업생들이었다. 민준이 정순 앞에 서서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결과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무슨 결정? 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28년 동안 기부하신 6억 원. 그것을 저희가 모아서 되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서연이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은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선생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정말 괜찮아. 돈이 필요하지 않아. 너희가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희도 선생님께 뭔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저희 마음이 편해요. 다른 졸업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정수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더욱 눈물이 났다.
알았어. 그럼 이 돈은 다시 장학금으로 써야겠구나. 졸업생들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박정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장학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달 일정 금액씩 기부하고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이 만들어진다니. 그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민준이 덧붙였다. 그리고 선생님께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장학생 선발에 참여하시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세요.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자. 그날 저녁, 졸업생들은 정순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다. 시내의 한 식당을 빌려 50여 명이 모였다. 정수는 상석에 앉아 졸업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졸업생이 일어나 건배 제의를 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은인이신 박정순 선생님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정순도 물잔을 들어 화답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한 남성이 말했다. 저는 장학금 받지 못했다면 고등학교를 중퇴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한 여성이 말했다. 저는 장학금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 그것이 저를 바꿨어요.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정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보물이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니. 밤이 깊어가고 만찬이 끝날 무렵 민준이 다시 일어났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큰 상자를 가져왔다. 정순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두꺼운 책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감사의 편지 모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서연이 설명했다. 선생님께 장학금을 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모았습니다. 300여 명의 편지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정수는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민준의 편지가 있었다. 박정순 선생님께. 선생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강민준 올림. 정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편지를 읽었다. 모든 편지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감사와 존경, 사랑의 말들이 가득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책을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것이 나왔다. 가계도 같은 그림이었다. 정순을 중심으로 300여 명의 이름이 나무가지처럼 뻗어 있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직업이 적혀 있었다. 의사, 교수, 변호사, 교사, 공무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민준이 설명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만드신 희망의 나무입니다. 선생님 한 분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정수는 그림을 보며 울었다. 자신이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큰 숲이 되었구나. 그 나무들이 세상 곳곳에서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병수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수는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인생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구나. 2024년 봄, 정순의 은퇴 후 첫 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새벽 6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다. 급식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다.
박정순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강민준이 이사장을, 김서연이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리고 정수는 명예이사장으로 위촉되었다. 재단은 매달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이 목표였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해빛중학교에서 열렸다. 강당에는 100명의 학생과 그들의 가족이 모였다. 정수는 단상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나도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어려웠습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학생들은 정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학생은 환하게 웃었다. 수여식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정순에게 다가왔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정순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나처럼. 무슨 뜻이니?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정수는 학생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내가 꼭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5월이 되자 재단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장학생들에게 멘토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멘토는 모두 정순에게 장학금을 받았던 졸업생들이었다. 의사, 교수,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로 멘토가 되었다. 정수는 멘토링 프로그램 첫 모임에 참석했다. 강민준 의사는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의 멘토가 되었다. 김서연 교수는 교육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맡았다. 민준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았어.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한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 학생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나는 알아. 여러분도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도와줄게.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 집이 너무 어려웠거든.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나를 붙잡아줬어. 그리고 장학금 덕분에 계속 공부할 수 있었어.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다.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여름이 왔다. 재단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학생들을 위한 캠프였다. 이틀 동안 산골 마을에 모여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키웠다. 정순도 캠프에 참석했다.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마치 손주들과 함께하는 것 같았다. 캠프 마지막 날 밤,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 시간이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들이 꿈을 이루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들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것이다. 가을이 되었다. 재단은 첫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사회가 열렸다. 민준이 보고했다. 올해 모금액은 3억 원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셨습니다. 서연이 덧붙였다. 내년에는 장학생을 200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지.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이 정순에게 물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민준이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행복합니다. 선생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사니까요. 겨울이 왔다. 정수는 조용한 일상을 즐겼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책을 읽고 손주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장학생들을 향해 있었다. 어느 날 정수는 햇빛중학교를 찾았다. 후배 조리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급식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밥 짓는 냄새, 국 끓는 냄새. 모든 것이 그리웠다. 후배들은 정순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정수는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소식, 학생들 이야기. 마치 어제 떠난 것처럼 모든 것이 생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학교 교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거기에는 새로운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다. 박정순 장학재단 본부, 햇빛중학교. 정수는 표지석을 쓰다듬었다. 28년의 시간이 이렇게 돌에 새겨졌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새겨진 것이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다. 2024년 12월 1일, 오늘 학교에 갔다.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내 인생의 의미는 계속된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녀는 별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어서. 2025년 봄, 박정순 장학재단은 설립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2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50명의 멘토가 활동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모범 사례가 되었다. 기념식이 열렸다. 많은 언론이 취재를 왔고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수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1년 전 제 은퇴식에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가 28년 동안 한 일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물결의 일부입니다. 정수는 청중을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자신이 도왔던 졸업생들, 현재의 장학생들, 그리고 재단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꿉시다.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념식 후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다. 감사의 연쇄라는 제목의 행사였다. 정순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와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지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강민준이 먼저 나왔다. 저는 매주 토요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김서연이 이었다. 저는 대학에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이라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나와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고, 교사는 방과 후 무료 과외를 하고 있었다. 공무원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간호사는 독거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자신이 뿌린 한 알의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들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세상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여름이 되었다. 정수는 지방 곳곳을 다니며 장학생들을 만났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학생들은 그녀를 할머니처럼 따랐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학생을 만났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다고 한다. 할머니, 저 장학금 받고 너무 기뻤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갈 수 있어요. 정순이 학생의 손을 잡았다. 그래, 꼭 가야지. 그리고 내 꿈을 이뤄야지. 학생이 진지하게 물었다. 할머니, 왜 저 같은 애를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저를 모르잖아요. 정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알아. 나도 내 나이 때 너처럼 힘들었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 학생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될게요. 정수는 학생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내가 꼭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가을이 왔다. 재단에서는 희망의 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장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의 6개의 희망의 집이 문을 열었다. 정수는 서울의 희망의 집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20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게 되어 있었다.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정순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키우세요.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정순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자신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 같았다. 겨울이 왔다. 정순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재단에서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전국의 장학생들이 모였다.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다. 민준이 케이크를 가져오며 말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정수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이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그들이 꿈을 이루기를,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파티가 끝난 후 서윤이 특별한 선물을 내놓았다. 선생님, 이것은 저희 모두가 함께 만든 책입니다. 정순이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희망의 씨앗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책을 펼치자 300여 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각자가 어떻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수는 책을 읽으며 울었다. 한 장 한 장이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이야기, 포기하려다 다시 일어선 이야기, 꿈을 이룬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든 사람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정순의 사진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정순 선생님,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의미 있었다. 가치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병수가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나도 알아. 당신의 얼굴을 보면 알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별들을 세며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수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재단이 있고, 졸업생들이 있고,
그들이 도울 새로운 학생들이 있다. 사랑의 연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어졌다. 급식실에서 학생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정순도 웃으며 대답했다. 많이 먹어. 튼튼하게 자라야지.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꿈이었다. 영원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원히 희망을 나누는 꿈. 박정수는 그 꿈 속에서 평안히 잠들었다. 세상에 사랑의 유산을 남기고 영원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